자, 뉴타운 사업. 바로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을 좀 큰 단위로 묶어서 가는 그런 방식이 바로 뉴타운이다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뉴타운이 지정된다면 단순한 어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떠나서 공원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신도시급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뤄진 여러 뉴타운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지만 그 아파트 자체의 가격 상승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개발해서 단지를 이루는 방식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균형 발전 촉진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이 침체된 지역을 상업지구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즉 직주 근접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게끔 업무시설을 통한 어떤 인구의 증가, 즉 일하는 인구의 증가가 주변의 부동산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 중심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 촉진지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고 말씀드린다면, 자, 이 낙후된 동네 지역을요, 상업과 업무 기능이 강화된 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2층에서 3층 정도의 낮은 주거용에서 초고층 빌딩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토지의 이용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포맷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자, 균형발전지구에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는요. 이렇게 뉴타운이나 신도시 또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잠을 자는 베드타운의 형식이 인기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업무적과의 접근성, 즉 직주 근접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이라든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투자 결정권에 있어서 베드타운보다는 직주 근접되는 지역을 좀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지로 개발되는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이 약 2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 600% 정도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토지가 기존적으로 주택으로 건립했을 때는 250%의 용적률, 땅에 대한 비율을 연면적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600%라는 부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빌딩과 상가가 조합된 이런 죽상복합 아파트로 건립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용산역 근처에 국제업무지구 같은 빌딩들이 높은 가격에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1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던 사례, 그런 것들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이유에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총 1차 시범지구와 그리고 2차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5구역을 한 차례 지정을 했었고요. 2005년도에 또 한 차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속도는 좀 지지부진한 편이고요. 또 홍제라든가 이렇게 또 가다가 멈추는 현상도 있겠지만 합정 뉴타운처럼 균형발전 촉진지구처럼 진행이 또 잘 돼서 또 홍대 상권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집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정역 부근에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정역은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고요. 기존의 합정 상권으로 홍대역 상권이 매우 번화한 상권인데 이 지역이 바로 이 합정동과 연결이 되면서 상권이 계속 넓어진다는 것이죠. 자,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의해서 이 주변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낮에가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주변에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주변의 상권들이 더 같이 맞물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뿐만 아니고요. 이 주변에 전부 다 주택도 상권화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진을 보신다면 2008년도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합정역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단층 노후된 주택들이나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11년도쯤의 사진을 보신다면, 자, 이제 우측으로 메세나폴리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낙후된 동네가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뀌냐라고 봐줬을 때, 자,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는 합정동 로타리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종사하시는 업무지역 종사자분들, 그리고 또 상가 종사자분들, 그리고 또 이곳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상권으로 조금씩 더 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를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주변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균형 발전 촉진 지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기보다도 그 주변으로 집가 상승 연결될 수 있는 상권이 또 형성된다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홍대 상권과 합정동 상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초고층 주상복합 또는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과 연결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상권과 같이 만나면서 보다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균형 발전 촉진지구 바로 주변에 오래된 주택이 사람이 많이 밀리니까 이렇게 새로운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노후된 주택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새로운 건물로 바뀌면서 또 새로운 부동산으로 탄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요.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그 주변에 땅 가격이, 토지 가격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변동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2001년도 1월에 제곱미터당 110만 원이었던 공시지가가요, 2015년도에는 제곱미터당 1,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15년 사이에 공시지가만 해도 10배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100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10배가 올랐다고 했을 때 기존에 1,000만 원이었으면은 10배가 넘게 되면 평당 1억이라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15년 사이에 10배가 더 늘어났다라는 공시지가만 봐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큰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주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이 바로 청량리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청량리가 기존의 개발이 계속 멈춰 있다가 최근 4구역이 개발이 다시 진행되면서 이 지역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여러 업무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청량리 같은 경우에 롯데건설에서 이제 건설을 시공을 맡았고요. 건폐율은 58.5%에 용적률이 989%가 되겠습니다. 거의 1000%에 가까운 용적률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총 65층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65층 63빌딩, 여의도 63빌딩을 위에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초고층, 우리나라 제일 높았던 63빌딩 건물 정도 규모가 5개 동이나 들어온다는 것이죠. 초고층 빌딩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리고 또 인구들,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더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의 집가가 상승할 것은 아마 예견이 되실 거다라고 보시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그리고 호텔까지 들어오는 그런 계획으로서 주변의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봉터미널입니다. 상봉터미널 중랑구 삼봉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삼봉터미널에 상봉터미널 부지에 또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역시나 용적률이 989%로 지상 52층 규모로서 주상복합 3개 동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들도 예전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준공난 그 삼봉 듀오트리스와 또 기존에 또 준공된 삼봉 프레머스 같은 경우에 같이 이렇게 조성됨으로써 주변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요, 직접적으로 재개발되거나 뉴타운되거나 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데 직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개발되는데 주변에 투자해가지고요, 주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신호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